가족, 최인호 지음, 샘터 출판.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요즘 문득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살아온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루가 낯설게 다가온다. 인생을 60이 넘을 만큼 살아왔다면 사는 방법에 있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군대도 다녀왔다.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경험도 해보고 아이도 낳고 키웠다. 식성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먹을 만한 음식은 다 먹어보았고 수많은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많이 마셨다. 외국 여행도 남들보다 많이 해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고 신문에도 이름이 많이 났다. 어찌된 일인지 항상 뉴스에 초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작가 중 나만큼 글을 많이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책도 많이 팔렸으며 시쳇말로 돈도 많이 벌었다. 두 아이도 무사히 결혼시켜 부모로서 할 의무도 다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갑자기 어제까지의 살아온 인생의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리둥절해져서 당황할 때가 많다. 교통사고를 당해 잠시 뇌에 충격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돌연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낯설다. 아내와 둘이서 짜장면을 먹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먹는 짜장면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먹는 음식처럼 느껴져서 문득 두려워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먹은 짜장면만 해도 아마 수천 그릇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상한 맛을 경험하는 것 같아 어리둥절해지곤 한다. 최근에 경험한 이상한 충격 중에 하나는 수염을 깎는 일이었다. 나는 전기 면도기보다 항상 날이 선 면도칼로 수염을 깎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지금껏 나는 면도기를 들고 항상 수염이 난 방향의 반대쪽으로 깎아왔다. 그렇게 하면 억센 수염의 뿌리가 날카로운 면도날에 의해서 잔인하게 베어져 나가는 자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남몰래 밀도사를 하는 정육업자가 짐승의 털을 깎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스릴감과 비슷하다. 일회용 면도기들은 조잡하게 만든 물건들이어서 수염을 깎고 나면 항상 입 근처에 상처를 남기게 한다. 한바탕의 밀도살이 끝난 후 스킨을 바르면 상처로 스며드는 미안수의 강렬한 자극이 느껴진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제까지 내가 깎아온 면도 방법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전 처음 면도날을 수염이 난 방향을 따라서 결대로 밀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치 주부들이 사과 껍질을 나이프로 정교하게 깎듯 부드럽게 수염이 깎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나는 어제까지의 면도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60평생 처음 제대로 수염을 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내 입가에는 면도날로 인한 상처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수염을 깎는 사소한 일상사마저도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떠밀리듯 살아왔음이 아닌가. 요즘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일부러 금주 선언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술을 마시는 그 자체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의뢰 한밤중에 일어나 아편 중독자들이 혈관 속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듯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라 서너 잔씩 들이켜고 잠들곤 했다. 그러나 최근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집안구석을 뒤져 위스키병을 찾아 내 컵에 가득 술을 따른 후에도 나는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 한때는 나도 애주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저녁이면 을에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마련했으며 황혼병처럼 해가 어두워지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전해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술을 마시곤 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컵에 위스키를 따라 놓았으면서도 술 마시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엇인가? 나는 위스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상한 액체 하나가 불쑥 내 앞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억지로 컵을 쥐고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몸서리 치도록 그 맛이 쓰디썼다. 지금껏 한 번도 미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혼란스러운 맛이었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기를 포기했다.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했다. 어제까지 내가 마셨던 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환상인가? 아니면 마법의 묘약인가? 어쩌다 오후 늦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럴 때면 나는 또 생각하곤 한다.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눕자마자 잠들던 나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것은 분명 나의 전신이었단 말인가? 최근에 아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에 들렀다가 밤열차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밤 풍경에 공포를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다. 비틀거리며 거리를 가는 취객들, 택시를 잡기 위해서 위험하게도 한복판으로 나와 손을 흔드는 사람들, 악마의 눈처럼 화려하게 명멸하는 네온의 불빛들,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젊은 아가씨들, 그녀에게 다가가 유혹하며 수작 부리는 남자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괴되어가는 인질처럼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한 밤 풍경은 내게 몹시 낯익은 모습들이었다. 나 자신이 매일 밤 그러한 야유회에 초대받았다. 언제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도시를 걸어다녔고 때로는 골목길에 목을 꺾고 토하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불평 섞인 바가지를 긁었으며 옷도 벗지 않은 채 송장처럼 잠자리에 눕기도 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밤 풍경은 내게 있어 생소하기 짝이 없었다. 어제까지의 사는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나는 저녁 6시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만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보는 행동만이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들 녀석마저 장가를 보내 넓은 집에는 늙은 아내와 나뿐이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는다. 아내가 해준 밥만이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사과를 깎고 어떨 때는 감도 깎는다. 그 과일을 먹으며 나는 비로소 안심한다. 10시가 넘으면 아내는 도다니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안방의 침대에 서로 이별한다. 잘 자요. 내가 말하면 아내는 대답한다. 좋은 꿈 꿔요. 어쩌다 밤에 잠에서 깨면 나는 껍질을 벗은 애벌레처럼 우주의 낯선 별에서 혼자 잠든 어린 왕자와 같은 고독감을 느낀다. 그럴 때면 유령처럼 일어나 거실에 서서 아파트 창문 앞에 펼쳐져 있는 중학교의 운동장을 쳐다보곤 한다. 밤 2시가 넘었어도 운동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산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처럼 언젠가는 나도 아내와 둘이서 그 운동장을 손잡고 걸어보리라 다짐한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라고 플라톤이 말했던가. 나는 지금 그 망명지에서 손꼽아 유배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내 전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금생에 살고 있다. 오늘 낭독한 책은 최인호 작가가 1975년부터 35년째 월간 샘터에 연재해온 글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작가 최인호,
대한민국의 소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입선. 1970년대 작가군의 선두주자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후배 소설가인 이문열이 소설가 중에서 부업 없이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소설가는 최인호 선배 정도뿐이었던 것 같다라고 회고했을 정도로 1970년대 당시에는 최인호의 위상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최고로 대단했다. 최인호는 한국 현대 소설계에서 대문호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았던 아주 저명한 소설가였다. 최인호의 문학세계는 대중성 짙은 순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방, 별들의 고향, 도시의 사냥꾼, 불새, 바보들의 행진, 깊고 푸른 밤, 고래사냥, 겨울 나그네, 천국의 계단, 안녕하세요 하나님 등의 소설이 대표작이며 많은 작품이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되면서 최인호 소설의 대중적 인기를 증명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